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진 로봇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은요, 로봇 관련주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성장주에 대한 부분보다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제 시세가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 산업이라는 건 성장주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장 산업을 구분하는 그 원리는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보다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즉 주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산업군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대장주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왜 이런 상승이 가능하고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성장 산업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요, 한 가지예요.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의 투자가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대기업의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투자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됐을 때 대기업의 추가 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구간이 뭐 언제가 먼저고 뭐가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것보다 대기업의 투자가 먼저 들어오든 아니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결정짓든 한 가지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주가는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그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기준이 있죠, 기준. 그 기준치는 우리가 한 가지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한 가지 내용으로만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건 에코프로예요. 자, 에코프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에코프로는 여기 대략 한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고가를 돌파해서 저가와 고가가 함께 높아지는 구간을 만든 건 2017년도입니다. 자, 이때는 이벤트가 있었겠죠. 모델 3가 처음 나온 해입니다. 2017년식, 그쵸? 이때부터 발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전기차가 1억 미만으로 충분한 상품성을 갖춘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게 모델 3가 첫 번째예요. 그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니로 같은 이런 차들이 그냥 소형 차잖아요. 그쵸? 소형 차가 뭐 1억씩 가고 뭐 1억을 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사요? 그쵸? 근데 모델 3가 그쵸? 물론 옵션을 넣으면 조금씩 더 비싸지긴 하지만 풀 자율주행 물론 뭐 레벨 5의 자율주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조금 높은 이 버전의 이 자율주행을 탑재를 해서도 거의 한 7천만 원대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주가가 먼저 올라간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높아지면 뭐가 높아집니까? 시가총액이 높아지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이 구간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냐면 한 가지 내용이에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 그리고 이걸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150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 중이니까 이 150만 원부터 10만 원이면 15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2020년과 21년도에도 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정확히 비율상 같죠. 그러면 가격대는 다르지만 프리미엄은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150만 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그러면 왜 이때는 조정을 받았을까요? 이때는 성장했고 여기는 성장을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오히려 실적을 확인하는 그 구간, 즉 기업이 성장했다고 확인을 시켜준 건 2022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는 실적의 성장이 주가의 성장만큼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아무리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뭐 그런 뭐 좋은 뭐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가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자, 유진 로봇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내용만 보면 되는 겁니다. 즉, 이 테마의 대형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시장 외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그쵸? 이런 부분은 제가 시장 관련해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남기고 그리고 대형주군을 분석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남기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있는 제 영상을 꾸준히 한번 시청을 하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끝이 다 왔다. 왜? 채권은 무조건 고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걸 예상해서 먼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채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기사 보세요. 10년물 국채금리 쉽게 안 떨어져. 당연히 쉽게 안 떨어지지.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그쵸? 연준 매파적 동결의 미국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치. 그쵸? 국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그러니까 다들 개소리만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주가가 내리는 만큼 채권 금리가 튀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먼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 무한정 오를 수 있는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거 채권 계속 올라가는 걸 연준이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간에 은행이 망가져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건 경기의 하드랜딩이 아니라 그냥 금융권 자체가 하드랜딩합니다. 그럼 재앙이 와요. 그러면 지금 파월이 나와서 한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작년부터 난 폴 볼커를 지지한다. 그쵸? 난 폴 볼커를 충분히 공부했다는 내용을 했어요. 폴 볼커는 뭐 그냥 하루에 막 4%씩 때려 올리고 막 긴급 열어갖고 막 3%더 올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79년 80년도 이럴 때. 그런데 지금 폴 볼커를 이야기한다는 건 자기 이름을 깎아먹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한 번 실수를 했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더 못 올린다는 건 올해 3월 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건 금리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을 때 채권은 변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가폭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고 올라가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만들면 미국 다 무너집니다. 금융권이 무너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채권을 사들여야 돼요. 양적 완화 또 해야지 어떡해. 이걸 우리 봤어요. 작년에 영국에서 영란은행. 이런 내용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먼저 대입해서 로봇 관련주나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이, 즉 성장 산업에 속한 것들이 시세를 올해 먼저 냈는데 에코프로가 빠지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론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 실적이 안 나와. 그러면 꿈을 계속 꿀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물론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를 지나갔을 때는 물론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격 전략이에요. 이거 말고는 고생을 안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드릴게요. 무조건 가격 전략을 앞세워서 매매를 하자. 하지만 테마의 특성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요. 이 모든 건 무조건 신고가부터 시작이 되고, 신고가는 선반영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지금 이 유진 로봇의 상승세는요, 선반영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지. 그럼 조정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내용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진 로봇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 전략에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도 깔면 더 좋다.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모두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고요. 여기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 19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진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가장 강조드렸었던 이야기가 뭐죠? 가격, 그리고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입니다. 즉 로봇 관련주들 있죠. 유진 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두 다 선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반영을 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특정한 로직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유진 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신고가 구간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 구간에 잡을 수 있다. 즉 신고가나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3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3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판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센,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밀을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